때는 조선 태종 18년 충남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 한 양반집 안채에서는 이제 막 아이가 나오려는 듯하다. 이제 나와도 되겠습니까? 아직 조금만 더 기다리거라. 이제 나와도 되겠습니까? 아직 조금만 더 기다리거라. 아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이제 나와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래도. 오호, 통제라.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났으면 환갑까지는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아인 40을 넘기기 힘들겠구나. 어허. 나도 되냐고 3번을 물어보고 태어난 사내아이 성삼문. 조선 초 단종의 폐위에 반발하여 끝까지 지조를 지켰던 사육신의 한 사람인 그는 단종 복위를 도모하던 중 동료의 밀고로 아버지, 형제, 아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외조부의 말대로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났더라면 그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었을까? 낳아도 되냐고 3번 물어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성삼문. 그는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조가 등극을 하자 불사이군의 정신으로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마음에서 단종 복위운동을 일으키다가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 선장문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신숙주는 단종을 버리고 세조를 선택합니다. 성삼문은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라면 신숙주는 변절자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녹두나무를 잘 변질되는 나물이라고 해서 숙주나물이라고 불리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변절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인간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김아무개라고 대답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는 성명이 뭐니? 라고 물어봐야겠죠. 성은 성과 시가 합쳐진 성씨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성씨제도의 시작은 중국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성씨제도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는 중국에서는 성과 시를 구분을 했었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집단이나 민족명을 나타내 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의 지명을 본따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직업, 관직이나 이런 명칭을 본따서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고대에는 신분이라는 것이 혈연에 의해서 세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성시를 처음 사용한 이유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성시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성시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씨 그 자체가 하나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걸로 사용이 되고, 대신에 거주지를 사용하는 것은 본관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독특한 제도가 본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본관은 거주지를 표현해 주신 거죠. 경주 김씨인 김춘추의 경우 성이 경주, 씨가 김, 이름이 춘추로 경주에 살고 있는 김씨 집안의 춘추가 되는 거지요.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흔하게 불렸던 이름 개똥이, 이름이 화려하면 역신의 미움을 산다고 하여 천하게 지어 불렀던 것이 바로 아명입니다. 성인식인 관례를 하면 갖게 되는 이름이 자, 자보다 더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한 글자 성과 두 글자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자 문화권의 영향으로 각 글자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름을 지을 때 태어난 생년월일 시에 대한 사주팔자를 고려하여 장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들어 장명에 대한 흐름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핏줄의 경우 돌림자를 써서 가족의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자작나무의 나라이자 문명 선진국인 핀란드의 경우는 어떨까요? 마침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핀란드의 한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Please write down and explain about your name. Okay. This is my last name, which is Nousiainen. This is my first name, my given name, which everybody uses. And this is my second name. So, is this your full name? Yeah, this is my full name. So, when you introduce yourself, you use the full name? In Finland, we normally use only the first name. We rarely use the last name or the second name. If I meet a person in Finland, we always say the first name. Pasi. Yeah, my name is Pasi, and we never say like the last name. 아기의 이름은 아다라고 하네요. Easy for South Koreans to say and easy for Finnish to say. International. International. International name. Yeah, It yeah. sounds like international. Yeah. Does it have any special meaning? No. I have to check. I think I'm not sure. When they named me Pasi, I think I was quite. The name was in the lists. It was like top 10 or something like that in the 70s. When they gave mine, yeah, sort of, because there is these names, list names of popular names given now. So, You know. Where do you find the list? The internet. So you Yeah. We also Yeah. How to It's- name it, yeah. in like popular names in Finland, popular names in No. Russia, popular names in any Yeah. country. There is the most popular names. Top 10 in Finland is Venla. The first one is Venla, Sofia. Third one is Aada. Aina. Third one. Yeah. Fashion. 우리나라의 경우 이름에 여러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핀란드에선 그리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아다가 자신의 이름을 마음에 들어 하면 좋겠네요. We made our daughter called Aada because we hope that because it's quite international, it's easy to say for all the people, and she looks a bit like Aada. Maybe in the future she wants to travel as much as her parents, so it will be easier for her to live wherever she wants to live With this name. with this name. Yeah. She knows her name. Yeah. 러시아의 소설을 읽다 보면 길고 어려운 이름 때문에 난감해지곤 하는데요. 과연 러시아의 이름은 어떨까요?
이곳은 알렉산드르 가족의 집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друзья! Хочу представить себя и свою семью. Меня зовут Коломейцев Александр Владимирович. Фамилия моя центрально-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староказацкая фамилия, и изначально это слово означает «человек с копьем». Отчество у меня Владимирович, потому что моего отца зовут Владимир. А у нас в России принято брать отчество, естественно, а не имя матери, например. Только имя отца в качестве отчества употребляется. Мои дети. Старший сын Коломейцев Матв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Я Матвей, потом Александр, я Александрович. Владимир, это мой дедушка, Владимир Федорович. 할아버지의 이름이 블라디미르니까 아버지의 부성이 블라디미로비치가 되는 것이고 아들의 부성이 알렉산드로비치라면 아버지의 이름이 알렉산드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러시아는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라 쓰는 게 일반적인데요. 반면 남성이 결혼을 하면 아내의 성을 따르는 희귀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대개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지만 예외가 있다고 하네요. 私はしぶきや樋口中尉でしたからこちらへ来てしぶき中尉になりました。この父親からさが岩物の方に来られて、そして友達のうちでお酒を飲みながら、そしたら一緒に今度は酒飲むようにして、そこから始まったんです。初めは自分の友達と飲んで、向こうは向こうのこっちのお父さんと向こうのお父さんと飲んで、それで一緒になって、いや実はこういうわけでおもこさんが欲しいんだから、お前おもこに来てくんねえかって。だから親と父親とそういう話を決まったんだ。だけど母ちゃんがどんな人かさ、初がどんな人か全然わからない。昔みんなそういうあれでしたね。 시부키 집안은 예로부터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일본은 대릴 사위를 드릴 때 서로 아는 집안이거나 비슷한 직종일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상대 집안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QA 할아버지는 어떤 기준으로 사위를 선택하신 걸까요? まあやっぱりさ農家やっているね、まあ養豚もやってるからやっぱり農業の関係しているからやっぱりこういう力もらった方がいいなと自分はまあそういうふうに思って。あと性格もあるし人柄もあるしいっぱいあるじゃないですか。そうそう。まあ静かのね熱だっけね。やっぱり木山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我もそうだけどやっぱり静かな方がやっぱりまあ俺ちょっと違ったか分かんないけど 일본에서는 집안에 작은 불단을 모셔놓고 참배를 드리는 풍습이 있는데요. 미츠루 씨도 아침이면 늘 처가의 조상님을 위해 기도를 드린다고 하네요. 自分は元は川上充だったんですけども、こちらのしぶきのうちに今の娘さんと結婚することで、名前がしぶき充になりました。男兄弟3人の次男なんで、まあ家を継ぐこともなく奥さんのご両親と暮らすことによって自分たちだけでは解決できないようなこともお父さんお母さんの知恵を借りて解決できたりもするのでやっぱり一緒に住んでると心強いですね。 그렇다면 대릴 사위가 아내의 성으로 바꾸는 문화는 어떻게 생기게 된 걸까요?
訂正ですね、1871年に日本人が全員名字を持た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名字必勝令という、法律が出て、その時に、日本の国民というのが全員名字を持つようになった。名字というのはどちらかというと場所の名前になります。韓国の場合には祖先との関係が非常に大切ですから、なかなかやっぱり変えることに非常に抵抗感がある。しかし日本の場合には、空間そのものではなくて空間的と言ったらいいんでしょうかね、いうようなもので、例えば場所が変わったりとかいうことで新たな名字を名乗ったりということは割と多いと思うんですね。あと入り婿も例えば女性の家の方に、家という場所っていうか空間的なところに、入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男性の方が名前が変わるということですね。일본 아베 총리의 외조부이자 전 총리인 기시노부스케와 또 다른 전 총리인 사토 에이사쿠는 친형제이지만 성이 다릅니다. 원래는 사토 노부스케였지만 기시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 형제의 성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출세를 위해 이름을 바꾼 경우도 있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성과 이름을 여러 번 바꾸었습니다. 그의 첫 이름은 기노시타 도키치로였지요. 하지만 요코하마 성을 맡게 되며 하시바 히데요시로, 일본을 통일한 후 국정을 총괄하게 되면서 타이라 히데요시로, 이후 특정 관직을 얻기 위해 후지와라가의 양자로 들어가 후지와라 히데요시로, 마지막으로 일왕에게 도요토미라는 성을 하사받아 도요토미 히데요시란 이름을 완성하게 됩니다. 머리도 식힐 겸 신화 한 수 읊어볼까요?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 춘심을 자규야 알야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다정가는 고려 시조 가운데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 시조로 평가받습니다. 이조녀는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그의 부친인 이장경은 5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는 이백년, 둘째는 이천년, 셋째는 이만년, 넷째는 이억년, 그리고 5째가 이조년입니다. 중시종님 장자 경자 그 할아버지가 1200년대 부입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로부터 그 설화에 오행제를 놓는데, 그 오행제가 1285년도에 모두 문과에 급제하고 그 이후로 자손이 번성해가지고 그 우리가 전국에 한 20만 정도 우리가 세거를 하고 있습니다. 억만 년이 가도록 100년, 1000년, 억만 년이 가도록 후손이 번성하고 이게 가문이 좋으라는 그런 뜻에서 아마 장명이 된 걸로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이 이야기는 이억년과 이조년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형제에게 황금 2덩이가 생겼습니다. 형님 하나 가지세요. 형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갑자기 황금을 강으로 던졌습니다. 왜 황금을 버리느냐? 형이 놀라 묻자 형님에게 준 황금 덩어리가 아깝게 느껴졌어요. 욕심 때문에 우애가 틀어질 것을 염려한 두 형제는 결국 황금 2개를 모두 던져버리고 우애를 지켰지요. 성주 이씨 가문은 고려조와 조선조를 거치며 훌륭한 인재들을 수없이 배출합니다. 그중엔 일제말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도 계시는데요. 이 정도면 영광의 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강원도 산골의 한 네모반. 오늘은 김이병이 전입을 온 날입니다. 힘들다. 이병 김명문. 신병이니? 이병 김명문. 네, 맞습니다. 그래 앉아. 이름 뭐라고?
이병 김명문. 앉아. 김명문이 너 무슨 명문대 나왔어? 서울에 있는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너 무슨 김씨야? 경주 김씨입니다. 경주 김씨? 나도 경주 김씨인데. 나 경주 김씨 태사공파 29세 손이야. 너 무슨 파야? 이병 김명문.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김씨 파가 많잖아. 수훈공파, 계림군파, 태사공파 많잖아. 너 무슨 파야? 너 이름 뭐라고? 이병 김명문. 일어나서 대답해. 이병 김명문. 웃지 못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명문대를 나왔지만 족보에 대한 지식이 없어 굴욕을 당한 김이병. 그가 진작에 족보 박물관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족보는 한 할아버지로부터 그 같은 할아버지의 자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성을 사용하는 그 자손들의 이름이 적힌 이름책이 바로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뿌리에 대한 그 어떤 탐구에 대한 욕심, 그리고 우리 혈족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는 아주 본원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선사시대 때부터 이렇게 가문에 대한 의식, 가문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했던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현재 남아있는 유물 중에서는 광개토대왕 능비가 주몽에서부터 광개토대왕까지 고구려 왕들의 계보가 그 혈연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가문의 혈연의식, 가문의식 등이 담긴 우리나라 최초의 가계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연나라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맞은 광개토 대왕. 중국 지린성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에는 고구려 제1대 추모왕에서 제19대 광개토 대왕으로 이어지는 고구려 왕실의 계보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후 가계 기록은 어떤 방식으로 남겨졌을까요? 여기 고려시대 해주 오씨 족도가 있습니다. 족보의 그 초기 형태는 한 장의 그 종이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인물이 나오고 그 사람의 이제 맏아들, 그 다음에 이게 맏딸,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셋째 아들, 그 다음에 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기록하는 순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출생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계보로 이어져서 한 장의 종이에서 완벽하게 전부 다를 이렇게 가지고 있던 계보 관계를 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계 기록은 처음에는 이제 비석이나 이런 데 기록이 되었지만 그것이 나중에 한 장의 종이로 기록이 된 것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이 족도라고 하는 형태가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그것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는 족보가 되는 거예요. 책으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족보인 안동 권씨 성화보. 중국의 연호인 성화연간에 만들어진 것이라 하여 성화보라 부릅니다. 아들과 딸, 그 자녀들을 모두 싣고 있어 수록된 안동 권씨 380명 외에 다른 성씨도 8천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 족보는 대동보, 타보, 가첩, 음서제도 출신자의 기록인 음보, 당파별로 정리한 남보, 북보 등 분화된 형태도 있습니다.